그러면 지금부터 연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체육 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연수고요. 여기 있는 이런 도구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블렌디드 러닝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도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단점들을 다른 도구에서 보완하고 또 그 다른 도구가 가진 단점들을 기존의 도구에서 보완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교육 방식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의 수업은 교실이나 체육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온라인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교실은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이런 도구들 가지고 접속을 하잖아요. 맞죠? 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큰 도구보다는 작은 도구에 익숙하거든요. 이 도구들이 이미 큰 도구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도구를 맞춰서 하는 활동들은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이 도구를 쓰든지 이 도구를 쓰든지 써야 되는데 학습을 위한 디바이스가 그렇게 풍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소외된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도구가 없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배려도 해볼 필요가 있고 고민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다룰 도구는 크롬인데요. 그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내용에 들어가시면 도구를 많이 안 배워도 선생님들 이후에 다른 도구 배우는 게 되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예, 영상 하나 보고 진행을 하실게요. 크롬 OS에 대한 영상이고요. 근데 잘 보셨나요? 크롬 OS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듀테크들이 다 이 크롬 OS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작업들을 했었고요. 프로그램들을 많이 깔아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작업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고요. 받은 사람은 이메일에서 다운로드하고 다시 편집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시 또 이메일로 보내고요. 이제는 그런 과정들이 메일 주소만 있으면 그리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이 크롬 브라우저라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계정 하나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사실은 선생님들 개인 컴퓨터는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컴퓨터 접속해서 그거 2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문서 작업도 가능하고 심지어 협업 작업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면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들어있는데 그 클라우드가 구글에선 구글 드라이브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원드라이브가 되겠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곳이 되겠죠. 정보나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도구들을 배우는 것도 오프라인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온라인의 소프트웨어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편해지신 게 외장하드나 USB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으세요. 선생님들 휴대폰이든 PC든 태블릿이든 하나의 계정과 비밀번호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기기에 접속하든지 똑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은 이 크롬 익스텐션과 북마크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제가 여기 설명해 둔 것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에 펼쳐놓은 것들 보이세요? 위에 있는 건 크롬 익스텐션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북마크입니다. 익스텐션은 튜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앱이라는 곳을 누르셔가지고 웹스토어에 가시면요. 이 스토어 검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 검색해가지고 찾게 되면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나는 광고 없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애드블록을 치게 되면 요걸 크롬 브라우저에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된 걸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유튜브로 광고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유튜브로 수업하실 때 요거 설치해두고 하시면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기능들 설명하는 대로 좀 돌아갈게요. 자, 크롬 익스텐션은 이렇게 기존의 순정 크롬 브라우저에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북마크는 뭐냐 하면 익스플로러에서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까는 개념이고요. 아래쪽에 거는 뭐냐 하면 특정 사이트를 그냥 즐겨찾기 해놓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누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익스텐션부터 몇 가지 제가 안내를 드리고 아래쪽에 북마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릴게요. 예, 익스텐션은 웹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까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드블럭, 요거는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루퍼 폴 유튜브는 특정 구간을 계속 반복 재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는 잘 아시죠? 번역을 위에 이제 클릭해서 바로 할 수 있고,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드래깅 해도 번역 기능이 바로 뜨면서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비틀리라고 있는데요. URL을 단축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bit.ly라는 주소로 오는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셨죠? 되게 긴 주소더라도 이걸로 바꿔서 제출하면 이제 이 주소를 가지고도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틀리의 장점은 한글도 이제 뒤에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도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건데 QR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건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QR코드로 보여주고 싶을 때 상단에 한번 딱 누르게 되면 뜨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원클릭 타이머는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있는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머. 이걸 통해서 특정 시간까지 휴식을 주거나 또는 모둠 활동 시간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커서는 커서를 특정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거든요. 디브 웹 컬렉터는 특정 영역의 내용을 스크랩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깔아보시고 바로 지우셔도 되거든요. 이것저것 깔아보시고 제일 괜찮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캔버스 사이트를 자, 이미 주소가 짧긴 하지만 제가 요거를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비틀리를 저는 미리 깔아놨거든요. 이걸 누르고 자, 누르니까 이렇게 로그인이 되네. 최초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로그인하고 이렇게 올라고 하고 나시면요. 이제 요거 누르시면, 예, 여기 뜨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요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링크 주소거든요. 요 주소를 선생님들께 그냥 카피해서 선생님들께 지금 채팅창에 넣어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접속하셔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요걸 좀 바꿔서 미리 캔버스 에듀테크 0907 세이브 하면요. 예, 이렇게 에디트가 돼서 요 링크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복사해서 선생님들께 드리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bit.ly 쓰시면 되고요. 자, 요 화면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QR코드 제너레이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찍으면 아까 전처럼 미리 캔버스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자, 특정 사이트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링크로 접근하거나 QR코드로 접근하거나 보통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조금 짧게 해서 축약해서 주는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 기기에 맞춰서 편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좋아하는 익스텐션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 LOOM이라고 치시면 엔터를 치시면요. 이 룸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요. 룸 폴 크롬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화면 녹화를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이거 설치했다고 치고 선생님들 익스텐션을 거의 쓸 줄 아시니까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놓고 스태킹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녹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요. 구글로 로그인하게 되어 있어요. 계정을 누르시고요. 예. 화면에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해서 스크린하고 캠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화면에 하단에 여기 제 사진 같은 거 보이세요? 원래 이 부분에 이제 스크린 플러스 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제 얼굴이 뜨거든요.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스크린 온리로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탭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풀 데스크탑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풀 데스크탑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레코딩 누르시면 어떤 영역을 내가 지정할지가 떠요. 요 유튜브가 있는 화면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3, 2 누르면 이제 녹화가 진행되거든요.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 피니시 레코딩 보이시나요? Alt Shift L 요건데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여기 이 룸의 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걸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그냥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요 링크 있잖아요. 카피 링크. 요거만 눌러서 이게 유튜브 링크처럼 바로 가요. 그리고 기본적인 편집 기능 같은 것도 여기 있거든요. 약간 자르고 싶다 그 정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끼리도 야 이거 요 기능 에듀테크 기능 어떻게 사용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내가 룸으로 화면 녹화해서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학생들도 클래스룸으로 수업할 때 어떤 클래스룸 절차 같은 걸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싶으면 룸으로 녹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링크로 바로 올리시거나 또는 계속 누적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스텀 커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커스텀 커서도 제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건데,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커서가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닌자 거북이 하면요. 이렇게. 칼 됐다가, 예, 닌자 거북이 됐다가, 뭐, 판다랑 곰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할 때 되면 판다. 그 다음에 막 지나다닐 때는 곰.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어요. 커서 색깔로도 바꿀 수 있고요. 커서 크기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퍼즐 모양이 있는데요. 이 퍼즐 모양은 뭐냐 하면 확장 프로그램이 여기 쭉 나열되다 보니까 이 주소창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숨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거는 활성화된 거거든요. 여기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밖에 떠요. 그리고 요거를 끄시게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만 여기 모아서 이렇게 놔두시면 선생님들 사용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여기 음악 컨트롤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음악이 나오면 여기서 컨트롤해서 이 음악들을 켜거나 끄거나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 기능도 생겼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마크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안내 드릴게요. 익스텐션은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북마크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제가 특정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다음 사이트를 내가 즐겨찾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별표 누르시면 돼요. 별표. 별표 누르시면 여기 다음이 뜨죠. 요거를 내가 원하는 데 가지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아이콘 보면 뭐 어떤 도구인지 알 수 있는 도구들 대부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에 오른쪽 누르셔서 수정을 누르세요. 수정을 누르고 이름을 그냥 지우세요. 지우고 저장 누르시면요. 그냥 아이콘만 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도구들을 좀 더 많이 빽빽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기능이 최근에 생겼는데 폴더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폴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폴더 이름은 에듀테크 테스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도구들이나 사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이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자물쇠 모양 보이시죠? 자물쇠 모양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두면 선생님들 특정 수업 있잖아요. 수업의 제목을 이렇게 폴더링 해두시고요.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에 휠 버튼 있잖아요. 휠의 버튼 있죠. 요걸 대고 난 상태에서 여기서 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브라우저가 한꺼번에 떠요. 예, 동시에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도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북마크는 북마크대로 그리고 위에 익스텐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교사 입장에서 줌 개설하는 것부터 조금 안내 드릴게요. 이미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자, 줌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도록 아래쪽에 이제 이런 창이 있어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누르시면 이제 다음 절차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내 계정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회의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회의를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의를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걸로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제를 넣고요. 시점을 넣으시고요. 기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 뭐 컴퓨터에 자동으로 회의 기록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진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스트 전 참가 사용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들어오자마자 음소거 되는 거고요. 소회의실은 모둠 활동하는 공간인데 여기 미리 할당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회의를 개설하고 나시면은 회의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설정 탭으로 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정 탭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뭐 화이트보드 같은 데 낙서를 못하게 한다던가 또는 뭐 아이콘 같은 거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 드릴게요. 자, 줌에 처음 참가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 스피커랑 마이크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참여하시려면 요거 밑에 걸 클릭하시고요. 그대로 참여하시려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하단에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좌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이 마이크 모양은 음소거 버튼이고요. 클릭해서 사선이 뜨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요. 사선이 사라지면 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오디오로 참가가 뜨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서 선생님들 소리가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비디오는 요 중지를 누르시면 화면이 안 보이게 되고요. 다시 누르시면 보이게 되는데,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비디오 그 V자 모양에 클릭하셔서 가상 배경 선택 있고 지금 비디오 필터도 생겼거든요. 비디오 필터 누르면 선생님들 여러 가지 형태로, 예, 마스크도 쓰실 수 있고요. 뭐, 궤도 녹방도 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 바로 화면을 보기가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 쓰시면 조금 학생들 조금 참여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가상 배경은 설정하게 되시면 뒤에 배경이 저처럼 이렇게 바다 같은 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사용할 화면을 공유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떠요. 그 기본은 모니터 화면이 메인으로 뜨고요. 첫 번째 모니터, 저는 듀얼 모니터라서 두 번째 모니터. 이렇게 하면 모니터 화면에 뜨는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화이트보드는 화이트보드가 하나 새로 뜨게 되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 환경상에서 미러링을 시키시면 되고요. 크롬 탭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크롬 탭만 이렇게 클릭해서 공유를 누르시면 그 크롬 탭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다른 창을 왔다 갔다 하셔도 학생들은 이 화면만 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컴퓨터 소리 공유를 꼭 클릭하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클릭 안 하고 하면 선생님들은 들리는데 학생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소회의실 기능은 인원을 할당해서 모든별로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 가셔서 중간에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최초에는 이제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인원을 조정해서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학생들 모둠이 정해져 있으면 수동으로 하시고요. 뭐 임의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할당된 후에도 인원을 넣거나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원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반응이란 기능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엄지척이나 박수 같은 기능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지우기란 기능이 있는데요. 호스트한테는 그 아이콘들 옆에 모두 지우기 기능 통해서 학생들 이런 거 다 지우고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들기 기능은 선착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 시작 또는 이거 아는 사람 이러면 손들기 하면 먼저 손든 사람이 딱 뜨니까 그 친구한테 발표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줌 사용법을 한번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예, 지금 시간이면 학생 입장에서 소회의실 한번 참여해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소회의실을 4개를 랜덤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실을 열면 선생님들은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실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펼쳐놓은 요 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부터 일단 한번 그 주소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걸 드래깅해서 복사해서 예, 빈 브라우저 창에 넣어주시면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예, 활동법 잠깐 안내 드릴게요. 소회의실로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눠주시고요. 편안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하면 너무 어색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틀을 만들어 봤어요. 대화 조금 나누시고 나오셔서 뭐 한두 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든 활동은 끝이 났고요. 오늘 남은 시간 설명드릴 것들은 선생님들 이미 다뤄보신 도구일 수도 있어요. 예, 구글 설문지인데요. 설문지가 사용한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단은 출석 체크할 때 제가 설문지 썼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원래는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댓글 달기로 출석 체크를 하다가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시간이 안 뜨더라고요. 댓글은 하루가 지나면 시간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접속한 시간까지 파악을 하려고 이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번이랑 이름을 적도록 했고요. 날짜 넣는 걸 이렇게 항목으로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오늘 자신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그리고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날 느끼는 것들 한마디씩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건 연습용이라 내용이 없는데 응답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애들 내용이 들어있으면 출석은 출석대로 그 데이터 정렬을 해가지고 번호 순대로 정리해서 보고요. 원래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 달린 거는 번호 파악하기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출석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도부원 신청서 이렇게 특정 동아리나 뭐 부원 모집할 때 이것도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설문지는 우리가 에너지랑 시간이 많이 들 일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를 수합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업무랑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는 좀 혜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체육 수업 정리 설문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2018 체육 수업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서 학반 이름 넣고 뭐 연락처 넣고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했고요. 수업 1년간 했던 내용들 중에 뭐 좋았던 수업 이렇게 해서 이거 데이터 바로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맞죠? 1년 동안 체육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자신의 모습도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활동 정리하기란 내용에서 자기가 수업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파악해서 적어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고했다는 말 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좀 전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둔 걸 참고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지로 수업에도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탁구 문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 구글 설문지로 저희가 퀴즈 과제 학생들한테 내잖아요. 맞죠? 근데 학생들도 이걸로 퀴즈 낼 수 있잖아요. 교과서 이론 참고해서 학생들이 퀴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안내를 했었거든요. 네, 구글 설문지 활용한 탁구 문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제를 제가 냈고요. 과제를 한번 볼게요. 과제를 보시면 설문지를 할 때 이게 프로젝트 과제거든요. 프로젝트 학습인데 이제 평가 기준하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 어떤 것인지 PDF로 제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평가 기준을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과제를 처음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들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교사가 크게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관찰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 알려주고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과제를 작성 어떻게 하는지 구글 설문지라 뭐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일단은 이제 텍스트로 일단 안내를 했어요. 텍스트만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도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알마인드라는 이제 오프라인에 쓰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무료거든요. 알마인드 사용하면 이렇게 마인드맵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클래스룸에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요 중에서 내용을 찾아서 이제 퀴즈를 만들 수 있게. 마지막에는 유튜브에 제가 요 학생들이 과제를 할 수 있게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이랑 요 과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따로 안 해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문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아까 프로젝트 활동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PB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만들기라고 해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문제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학습도 있거든요. 이건 농구 교과서를 같이 만들어 본 건데 하나의 문서에 협업 작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 하나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PBL 문제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과제를 하는 걸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PBL은 제가 일정한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애들이 파악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부터는 학생들이 그냥 만든 내용들이거든요. 목차도 본인들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자료 하나가 사실 농구 교과서 하나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거 하면서 제가 초창기엔 깜빡한 게 저작권 문제인데 저작권 문제까지 같이 교육을 하시려면 출처 같은 거 남기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프로젝트 과제를 구글 문서로 해봤고요. 도구만 다르지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타바타 운동 만들기 프로젝트 했던 거고요. 체육도 프로젝트 형태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조금 스스로 활동하고 요 내용 바탕으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이돌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다는 이제 문제를 제시해서 그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타바타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낸 거거든요. 개발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뭐 6분 이내로 작성할 것, 4가지 이상 동작을 포함할 것, 20초 동작, 10초 휴식으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영상 마지막에 멤버들 이름을 넣도록 할 것. 여기 타바타 운동 프로그램 설명서를 구글 문서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구글 문서에 들고 작성했거든요. 예, 거의 다 비슷해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제 대구 문제 만들기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영상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좀 도형 같은 것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배경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요. 이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학생들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들 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좀 유용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안내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항상 프로젝트 과제는 선생님들 초반에 짜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후 과정은 좀 수월하다는 거 보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기준 세웠고요.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디딤 영상 제공했고요. 이후에 학생들이 만든 영상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1인당 2개씩 이렇게 내도록 했어요. 객관식 하나, 소술형 하나.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가 돼서 요 답은 나중에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하이큐 영상도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서 넣더라고요. 요것도 나름 참신한 것 같은데, 요 이제 신호등처럼 색깔 넣어가지고 리시브 성공했을 때 웃는 얼굴이 이동하는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문제 내더라고요. 저희가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것들도 학생들이 찾으면서 찾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트는 기능만 몇 가지 같이 좀 살펴보실게요. 클릭해 보시면 요 문서로 이동하게 되실 건데, 문서로 한번 이동해 주세요. 선생님들 엑셀 사용해 보셨잖아요, 맞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보다 조금 더 쉬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기능이 달라요. 이 도구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를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도 만드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함수식을 써가지고 최고점, 최저점, 평균 이런 것도 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쉬운 거부터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약간 두꺼운 색깔 보이시죠? 여기도 두꺼운 색깔이 있고 여기도 두꺼운 색깔이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 고정축이에요. 이렇게 요걸 움직여서 여기 두면요. 요 영역 앞부분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뒤에만 움직여요. 이해가시겠어요?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름 안 보이고 얘 누구였지 하고 다시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축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해당 영역 이후부터만 움직이고 그 앞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서라는 요 제목은 두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리시면 순서라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텐데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이런 거에 합계나 평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기 두드리시거나 여기 있는 기능 해가지고 더하기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꼴 뭐 13 더하기 뭐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1차부터 5차까지 쭉 드래깅 하셔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탐색이라고 있어요. 탐색. 탐색을 누르시면 여기 합칠 거야, 평균 낼 거야, 최저값이야, 최고값이야, 몇 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걸 땡겨가지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합계, 평균, 최고, 최저점은 그냥 여기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넣고 나서 이걸 끌어서 쭉 드래깅 하시면 동일한 형태의 함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일일이 계산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탐색 기능에서 이렇게 색상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서 요 이제 문서의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 5개 클릭하셨죠. 여기서 위에 여기 이게 차트 삽입이거든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대로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특정 사람의 이름 같은 걸 넣고 싶으면 여기 이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드래깅 하셔서 차트 누르시면 그래프가 그냥 만들어지죠. 요게 나오면 요걸 그냥 알아서 끌어가셔서 원하는 영역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학생들의 이제 활동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활동하면 학생들이 이걸 넣거나 선생님이 넣으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지금은 요 내용인데 요 내용 바꿔볼게요. 16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서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볼 때는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못할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체육 선생님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되면 학생들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스파크라인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스파크라인은 뭐냐면요, 선생님들. 요거는, 요 그래프는 단점이 드래깅이 안 돼요. 하나를 만들었으면 똑같은 형태를 밑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스파크라인인데, 모양은 요게 좀 더 예쁜데, 요거는 이제 드래깅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꼴 치시고, 그냥 여기다가 스파크라인 이거 치면 돼요. 스파크라인 치시고, 해당 영역을 그냥 쭉 드래깅 하시면 돼요. 1차부터 5차까지 드래깅 했죠? 발로 닫으시고, 엔터 치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잡아서 쭉 드래깅 하시면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요거 난 이것도 귀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드래깅 하려 하면 스파크 라인만 보여주셔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토요일 날 9시 30분에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